분이 계십니다. 나와주세요. 이거 누구십니까, 이게? 와, 진짜. 네. 아, 저는 누군지 진짜 모르겠는데 어디 사세요? 종로구 평창동 부자 동네. 수저시네. 진짜 모르시겠죠? 금수저 문 스타 2세 수저 계급론. 그런 게 있어요? 시작부터 주인공이에요. 같이 껴서 넣어줘라. 헐. 이 노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노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분을 이용해서 요것도 조금 있나요? 다른 방법들을 찾기도 해요. 어떤 방법? 그래요? 세상을 떠도는 풍물. 그중에 궁금한 것들만 쏙쏙쏙쏙쏙쏙 뽑아서 해결해드리는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예, 반갑습니다. 아, 근데 옆방에 비어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네. 드디어 정말 깜짝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저희 결혼해요. 그 어떤 거짓말보다 안 그런 믿긴다.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감히 나를 노리네요. 네, 어쨌든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우리 풍물쇼의 MC로서 게스트 한 분이 새로 날카롭고. 오셨어요. 네. 게스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이구, 누구십니까, 이게? 네. 야, 궁금하다. 누군지 진짜 모르겠다. 와, 진짜 아, 오늘 동객이 오셨나? 진짜 모르시겠죠? 네. 아, 저는 누군지 진짜 모르겠는데 아직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압니다. 우리 이 얼짱 기자님, 우리 또 글래머 기자님, 그다음에 돌직구 기자님, 전호 기자님 다 알아요. 언어 기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보이시죠? 아니, 사실 저는 처음부터 현준이 형이랑 쭉 해왔잖아요. 네네. 하면서 계속 저 자리에 고현진 형이 자꾸 이렇게 겹치기로 보시더라고요. 저 자리는 현진이 형 건데. 사람이 금방 현준이 형이 갈았다. 약간 이제 이건 이렇게 밀려나는 추세잖아요. 우리 신현준 씨 네.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열심히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동생으로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더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또 우리 또 MC 분 새로 오셨으니까 네.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네네. 신고식. 신고식 해야죠. 또 있어요? 예. 친구식이 뭐예요? 아, 제가 또 풍문을 입수했어요. 네네네. 네, 공영진 장동건의 집사다. 빠밤. 아니, 집사다. 이거 어떻게 된 근데 거예요? 워낙에 이 장동건 씨가 그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안 나가다 보니까 제가 예능 프로그램 가면 저한테 그렇게 근황을 물어봐요. 아니, 그래서 장동건 씨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최근에 언제 만나셨어요? 장동건 씨 얘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팁을 드리면 저보다는 홍석천 씨가 제대로 알고 있어요. 집사가 따로 있었어요. 알려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제가 그 자리를 물려드릴게요. 장동건, 현빈, 구진모 뭐 이런 분들의 얘기는 홍석천 씨가 제대로입니다. 형님, 네. 왜 그러세요? 아니, 홍수천 씨. 네. 최근에 장동건 씨 언제 보셨어요? 그러니까 고소영 씨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진짜 가끔 만났는데 맞아요. 결혼한 후에는 공식석상에서만 보고. 아니, 또 누구랑 또 친분이 있으신지. 홍시정 씨하고 친해지죠. 이제 본격적인 풍문 사냥을 한번 떠나볼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보 받아요? 기다릴게요. 아 이런 거. 네. 아 이런 거에 녹아. 알겠어요. 너무시는구나. 완전 좋아하시네. 진심 좋아해요. 아, 그래요? 황정 기자님 한번 해보세요. 저요? 야, 이거. 기다렸다는 듯이. 네. 제가 조사를 하고 왔는데 네네. 최근에 우리 베테랑 기자님, 우리 강희롱 기자님 오. 큰 건 하나 터뜨리셨거든요. 또 하나 역시 베테랑. 뭐? 아, 얼마 전에 그 조직 폭력배 부두목급이라고 그러죠. 조직원 간부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오늘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결혼식장에 전국의 거물급 조폭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유명 남성 연예인들이 참석해 사회를 보고 축가를 불렀습니다.
정작 당일날 결혼식은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손지창, 김민정 씨가 거기 참석했다고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대단한 화제가 됐고요. 그걸 제가 이제 직접 본인하고 인터뷰를 한 거죠. 큰 건이네요. 엄청 큰 거네요. 그러니까요. 수도 있는 제가 건이잖아요. 지난주 시사 프로그램 하면서 이거 엄청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 이걸 어떻게 알아냈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강 기자님이에요? 예. 어우, 정말 큰 건 하셨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조폭으로 분장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 뭐 당일날 그 경찰도 한 200명 넘게 안팎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고 또 그 정장 입은 그 조직원들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외부 참석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잠입했다 이거는 아니고 내부에서 정보를 좀 받았고요. 첩보가 있었죠. 그 내부에 또. 예. 저는 처음 받았을 때는 김민정이라고 연예인 김민정 씨라고 그래서 몇 번 확인했는데도 김민정이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정보원이 사투리 쓰지 않나요? 김민정이네. 김민정이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자 연예인인가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또 하나의 단서가 뭐였냐면 두 사람 40대 초중반의 두 사람이 그 듀엣을 활동했다 이런 정보를 줘서 남자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육각수 이런 애들. 그렇지, 그거. 굉장히 인기 있던 연예인 중에 옛날 사람. 뽑아 보니까 더 분류로 활동했던 김민정이요. 깜짝 놀랐어요. 저랑 다 친한 친구들이어서. 그렇죠. 설마, 순간 놀래가지고 이런 걸 또 쓴 기자 누구야? 하고 막 이렇게 봤더니 어머, 강신님이셨군요. 아이고. 저기 김민종 씨하고는 통화는 하셨나요? 예, 이제 통화를 했는데 사실 손지창 씨는 지금 미국에 거주해요. 그렇죠. 원래 이제 손지창이 사회를 봤다 해서 먼저 연락을 해봤더니 아는 지인들도 거의 통화를 못 해봤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김민정 씨랑 통화를 했는데 김민정 씨가 가끔 어울리는 골프 멤버가 있어요. 뭐 신정환 씨도 뭐 정준호 씨 뭐 이런 친한 멤버들 다 통해 가지고 이제 수험을 했더니 결국 이제 통화가 됐고요. 김민정 씨 참 그 자체를 너무 비밀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기사 쓰는데 참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실명 보도가 나간 다음에도 김민종 씨한테 연락이 왔다고. 맞아요. 전화가 와서 형님 이거 좀 기사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빨리 확산되기 직전에 좀 내려주면 다른 매체들도 안 다룰 텐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금방 그 소속사에서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리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참 굉장히 미안해요 개인적으로는. 또 그 주인공인 신랑이 옛날에 그 뭐 칠성파 간부이기도 했었고 곽경택 감독님의 그 영화 친구 개봉했을 때 8개월간 제작사를 뭐 협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뭐 그게 왜 우리들 그러냐면 때문에. 영화 친구가 실제로 이제 있었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그 유호성 씨가 맡았던 캐릭터가 칠성파 행동대장 캐릭터를 유호성 씨가 맡았던 거고 그 칠성파에 반대되는 그 신20세기파 행동대장을 장동건 씨가 연기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얘기를 모티브를 삼아서 했으니 나에게도 좀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영화가 워낙 또 잘 됐으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징역 3년이었나? 3억 원을 받고 3억 원을 갈취했다는 것 때문에 실형을 그 살고 곽 나왔던 감독님이 원래 친구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계신 분이랑 같이 시나리오 상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쵸, 그분도 나중에 영화가 칠성파 성공하니까 흥행 수익이 10%인가 내놔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뭐 우리 때문에 니네가 돈 벌었는데 나한테도 일정 수익금을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로 협박을 약간 했죠. 원작자 느낌.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에서 그 장동건 씨랑 이제 유호성 씨 마지막에 되게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배우님이 한번 해주시죠. 오늘 왜 이렇게 계속 장동건이라고. 어쩔 수 없이 모르고 가도. 아니 사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연지 씨가 대신 한번 해주세요. 아니 김일중 씨 한번 해보세요. 제가 찌를게요, 그러면. 옆에서. 찌르고 싶었어요. 찔러요. 찔러보고 싶었어요. 손 대보세요. 일단 솜으로 좀 문지르고. 자, 주사나요? 손으로 문질러. 찌를게요. 네. 고마해라. 왜 찔른 사람을 소리를 내고 있어요. 찔려놓고. 연기 안 되네. 저 두 분은 콤비 캐릭터. 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급하게 짰어요, 저희도. 근데 이 김민종 씨가 결혼식을 갔었던 이유를 두고도 되게 궁금증이 많았는데 그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인이라는 분도 사실은 뭐
연예계 쪽에 약간 투자나 배급 쪽을 하시는 분인데 약간 그런 분들과 또 좀 인연이 있으신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걸쳐서 그냥 알고 계시는. 전혀 나 몰라라 할 그런 사이는 아니고. 아니 근데 약간 여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면은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 조폭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랑 연예인들이랑 어떤 경제적 약간 공생관계 같은 게 있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돈 벌 수 있는 데가 현금 많이 챙겨주는 데가 이런 데 없어다 이러면은 좀 그런 거 연예인 선정하고 이런 데 힘이 있으실 테니까. 그랬을 텐데 요즘은 연예인들 돈 버는 경로가 그것보다는 좀 양성화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밤무대를 주선하는 쪽이 주로 조폭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어떤 수익이 생기면 모든 연예인들이 다 세금 처리가 다 되지만 그 당시에는 세금 처리가 안 되는 돈이 출연료로 이렇게 오고 갔기 때문에 뭐 무대 뭐 부장이라든가 연예 부장이라 이런 직함을 가지고 소개를 시켜주고 또 연예인들도 무대가 있어야 생계를 꾸려가니까 그분들하고 당연히 친하게 지내고 이런 관계인 거죠. 오늘 좀 모 개그맨한테 들은 건 옛날에 진짜 헬기 타고 내가가지고 자루로 돈을 들고 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분이 이제 배삼룡 씨인데요. 박정희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헬기 타고 들어가는 건 무슨 의미인지. 그 얘기는 좀 제가 할게요. 그 배상엽 씨가 한참 잘 나갈 때 정말 MBC하고 KBS에서 정말 밤에 한밤중에 섭외가 뒤바뀔 정도로 인기가 많을 때인데요.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행사를 가면 정말 그야말로 가만히 돈을 긁어 담을 만큼 인기가 많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배상윤 씨를 찾으면 헬기를 띄워가지고 밤에 이렇게 온 적도 있다고 그 정도로 대단히 인기가 진영 씨도 행사 다니다 보면은 그런 분들 좀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야간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똑같은 데를 계속 주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오픈할 때, 네, 오픈할 때 이렇게 새롭게 꽃단장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개업식.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제 그때 보면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순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제가 무대 끝나고 딱 내려가면 인상이 되게 험악한데 얼어 계세요. 그래가지고 사진 한 번만 찍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러시구나. 되게 부끄러우시구나. 그랬구나. 네. V 하세요. 하고 V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한 척 좀 해줘. 친한 척 좀 해주라고. 되게 순수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뭐 이렇게 해를 끼치신 이 분들이 얘기를 없기 들어보니까 때문에. 홍진영 씨가 순수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좀 본인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일로 와서 찍어. 그런 척 좀 해줘. 이 얘기인데 엄청 순수하게 받아들이셨네요.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홍수천 오빠랑 머리 스타일이 똑같으셨는데 여기에 땀이 홍수를 맺히면서 긴장한 게 보여서 그럼 이쁜 여자 보는데 되게 순수하시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예계에서 네네. 그런 분들하고 얽혀 있는 일들이 에피소드들이 간혹 발생을 하죠. 그렇죠. 저는 연예부 기자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기획사나 제작사나 이런 대표님들 중에서 과거에 그런 조직폭력배 쪽에 약간 몸을 살짝 담그셨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그 광고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확인 전화를 하려고 뭐 취재 과정에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향의 기사는 아니었었는데 그 분이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의 넘버 2의 오른팔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투리로 꼭 써야겠냐고 그 기사. 아무도 관심 안 가질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멘트를 주시면 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쓰세요라고 해서 서로 이제 합의하에 기사를 하나 냈는데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단독을 달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단독을 달면 너무 노출이 될 것 같아서 소심하게 단독을 빼고 기사를 이렇게 살짝 올렸어요. 근데 화제가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다행히. 근데 그분이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제도 안 될 거 그렇게 굳이 왜 썼냐고. 그분은 또 맘상한 거 아니에요? 또 화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화제가 안 된 얘기가 걸리고 이거 할 걸리고 화제를 했었어야지. 조금 잘해봐 뭐 이런 얘기를 내일은 또 줘야. 중요한 건 근데 이게 보니까 폭력 조직하고 연예계 쪽이 이렇게 좀 얽히고 설키는 게 예전부터 좀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예전에 피바다 뭐 사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김태춘 씨가 관상으로. 그렇죠. 예. 그 김태춘 씨가 협박하는 녹취록을 공개를 했었죠. 권상우 씨가.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일본에서 권상우 씨가 시계를 받았는데 공연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올랐냐라고 협박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죠. 또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제 이 소속사 대표가 이 가수를 키운 거예요. 신인 때부터 키워서 좀 어느 정도 탑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가수가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가 그 가수를 끌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을 팝니다. 묻습니다. 진짜로?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묻은 건 어떻게 해요? 잠깐 빼야 될 거 같아요. 묻어서 스스로 나왔겠죠. 아, 스스로 뭐 가만히 있진 않았고. 나 흑맞을래 이러고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딴 회사랑 소속 계약을 맺고서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좀 이렇게 못 나가서 얼마 전에 다시 계약을 해서 다시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애증의 관계인 거죠. 하긴 저 신인 때 그 회사에서 이사님이 그쪽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도 분이셨는데 저 이렇게 회사 딱 들어 연습하려고 가면은 홍진영이 왔어? 밥은 씹었냐? 저한테 그래서 예 먹었습니다. 예 먹었습니다. 만나게 씹었지라. 겁나 맛있게 씹어버렸어요. 와, 잘한다. 또 약간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좀 협박하는 사이에서 좀 공생하는 사이가 됐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유명한 일화가 조성모 씨 조폭 맞대응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성모 씨가 공연을 끝나고 좀 공연 끝나고 뒤풀이에 좀 참가하는 게 조금 약간 꺼려졌나 봐요. 근데 공연사 기획사 대표가 21세기 팔을 동원해서 뒤풀이에 좀 참석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성모 씨가 너무 가기 싫었는지 칠성팔을 동원해서 맞대응했던 영화 같은 사건. 조성모 씨가 738 동원했다면 조성모 씨도 의심되는데. 조성모 씨를 관리했던 이제 케어했던 수석사 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연예인과 조폭과의 관계하면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조폭 출신 사업가의 구명을 위해서 연예인들 한 12명 정도가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서를 쓴. 근데 그 뭐 혐의는 수입 소고기를 한으로 둔갑시켜서 그 뉴스에 나왔던 거.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종합소득세 뭐 22억 원을 포탈한 요런 그게 그 사건이 이제 제가 좀 참 아는데 조폭 출신의 조직원 출신 나모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마 고영진 씨나 홍진영 씨도 아마 조금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사건 전에 저희들도 기자들도 많이 갔었어요. 왜냐하면 이 식당에 연예인들이 알만한 연예인들이 많이 갔고 좀 대형 기획사 좀 거물급들은 주로 거기 많이 갔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보면은 이제 뭐 맛있는 고기를 이렇게 좀 따로 등급이 있어요, 고기도. 이게 누구 오면 좋은 거 주고. 유명한 사람이 돈 주고. 그것도 수입이었겠죠.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거기. 그럼요. 그 전에 수석했던 그 김광수 씨도 사실 그분하고 좀 친했고요. 엄정화 씨 매니저였던 한모 이분도 그쪽 출신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은 뭐 한참 지나서 일어난 거지만 이런 연예인하고 그런 관계들은 굉장히 위적이 아니 그렇게 보면은 정치 쪽에도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 정치 쪽에도 많이 이제 연계가 돼 있잖아요. 뭐 어때요, 준석 씨? 정치 쪽은 선거 때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원래 젊은 사람들 좀 있어야 선거를 같이 하는데 대낮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면 사실 그런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애초에 선거 나가면 접촉을 해온대요. 저도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접촉해온대요. 내가 이번에 좀 도움 줄 테니까 앞으로 동네에 사업하는데 알고 지내자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거절하기 힘들대요. 그러면. 전 사실 제가 한번 이제 조폭 패밀리였던 것 이제 그 연예인의 가족이 약간 조폭이랑 관련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단독 정도 된 특정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알아가지고 그 집에 취재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연예인 분이. 그러더니 그때부터 저를 못 나가요. 감금을 했어요. 대박. 네, 이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뭐 어찌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감금을 한? 뭐 저를 보냈나요? 네네. 아니 그래서 제가 한 6시간 정도 그 집에 감금당하고 뭐 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막 쓰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그 집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거기 밑에 계신 분이 나와가지고 저를 뒤에서 딱 잡더니 쓰면 죽여버린다고. 저분은 널 죽이고도 남는다고. 완전 협박인데.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싫어. 아니 어저께 꿈꾸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곱게 자란 또 막둥인데 이런 거 하면 내가 기자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좀 회의감이 들었었죠. 진짜 그 결국 안 쓰셨어요? 안 썼죠. 궁금하다. 저는 이런 경우 무엇이냐고. 있어요. 남자랑 여자 열애서를 쓰는데 열애 기사를 쓰는데 남자가 좀 더 유명했어요. 근데 남자 쪽 회사 대표님이 그쪽 출신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는 먼저 나가고 나서 그 취재원 누구냐고 취재원을 죽여버릴 거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뭐 당연히 저희는 취재원을 말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결국에는 뭐 좋게 그냥 잘 풀어지긴 했었는데. 그럼 나는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난 알고 있는 것들 얘기 못 하겠더라. 해봐. 형님들한테 맞을까? 자, 상당히 조심했어. 어쨌든 매주 우리 기자분들이 고생하면서 쓰는 따끈따끈한 특종과 단독 기사 그리고 미처 기사에는 다 쓰지 못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 모아서 풍문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주시죠. 네. 인터넷을 아주 거칠게 몰아치고 간 아수 논란 얼마 전에 조재현 씨 딸 조혜정 양의 주연 캐스팅을 둘러싸고 금수저 논란이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그러게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금자식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 스타 이 자녀분들 중에 네네. 뭐 금자식이라고 논할 만한 분들이 있죠. 최근에는 또 가수 장윤정 씨의 그러게요. 어머니의 인터뷰가 또 엄청 핫했죠. 금수저, 금자식 스타, 그들을 둘러싼 사랑과 전쟁! 아빠방! 금수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수저 계급론 이라는 그런 거 말이 있어요? 있다고 해요. 네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바뀌지 않는 어떤 현실을 빚고는 그래서 수저 계급론이 탄생됐다고 합니다. 그걸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금수저는요. 자산 20억 이상 부모님이 20억 이상의 상위 1%인데 그 자식은 백수여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을 쓴다는 거죠. 부모님 돈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머리부터 부모님 돈으로 300만 원. 발끝까지 꾸미는데 약 1,0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은수저는 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모님 그리고 생활비는 약 200만 원 정도를 쓰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200에서 300만 원. 그리고 동수저는 툭 떨어지긴 해요. 자산 5억 원 이상이고 한 달 생활비 역시 백수인 거죠. 백수임에도 4, 50만 원 정도 그냥 훅훅 쓰는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5억 원 이상 없고 네네. 자산은 없고 빚만 있고 빚만 있고 네. 뭐 이러면 그건 무슨 수저예요? 흑수저래요. 수저. 수저 어머. 있다고 하더라고요. 흑수저도. 은행에서 빌린 수저지 뭐. 아니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홍수청 씨는 무슨 수저세요? 저요? 네. 지금요? 네. 지금 형은 수저. 사파이어. 사파이어 수저. 아니 다이아 로즈 컷 수저. 형님 조카들 정도면 다이아몬드 수저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빗수저라고요. 은행 빗으로 은근히. 자꾸 빚 얘기할래요? 제가 속아서 야, 먼저 저렇게 꺼내시니까 또. 저는 뭐 다 해결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은 빚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부분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럼요. 적당하면요. 아니 왜 또 우리 공영진 씨도 아버님께서 이름만 대시면 알만한 증권사 사장님이시라고. 그래요? 뭐야? 수저시네. 진정한 금수저. 아니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 오너는 아니고요. 네. 월급 사장이셨던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은퇴하신 지 뭐 굉장히 오래되셨으니까. 아니 집에서 그냥 축구를 공으로. 하셨대요. 네? 집 잔디밭에서. 아니 그 이제 엄마 아버지가 계신 곳이 그 정원이 있었으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제 동생하고 평창동?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 댁, 저희 누나네, 저희 집 다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 댁까지 맘 먹고 뛰어가면 한 24분 정도 걸리고. 어머. 그럼 온 가족이 평창동에서 사시는 우리 거예요? 타운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자 동네. 아니 왜 평창도 집이 세 채면은 얼마냐? 평당 대단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그쪽 세 채가 지역이 세 상당히 개 아니잖아요. 대단한데. 내 거 요번에 구했다고. 내 거 요번에 구했어.
그러면은 다음에는 공영진 씨의 재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본격적으로 풍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요즘 스타들이 금수저 논란 때문에 문서를 앓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얘기 혹은 궁금한 얘기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풍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수저 문 스타 2세. 데뷔에 은밀한 로비 있다? 빠밤! 이런 얘기들을 네네. 들어보셨거나 네. 아니면 진짜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는 게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앞에 있는 풍문 등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총 네 분이 계셨는데 근데 자, 어떤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김현지 기자님. 요즘에 화제되고 있는 금수저 얘기는 아니고요. 그 집안에 워낙 잘 살아서 데뷔를 할 때 그 출연하는 드라마에 아버지가 투자사로 돈을 넣으시고 자기 딸을 이제 주인공으로 데뷔시키는 케이스를 봤었어요. 아하. 저는 아이돌 그룹인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풍지박산될 찬스인데 그중에 멤버 아버지가 돈이 꽤 많으신 분이라서 이 아버지가 다 이 아들을 밀어 넣으면서 얘를 띄워라 이래가지고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린 앨범도 새로 낸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떴어요? 떴어요. 아버지가 계속 밀어가지고 얘네가 떴어요. 그건 확실히 네, 금수저네고. 그러니까 은밀한 홍보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홍보. 은밀한 홍보. 그런 로비라고 한다면 뭔가 뭘 들이밀 것 같고 거래가 있을 것 같고 한데 거래는 이제 뭐 나중에 좋은 거를 물어다 줄게요.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할 테니 일단은 우리 아이 아니면 우리 뭐 지인의 누구를 좀 잘 밀어주시죠. 인터뷰 한 번 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홍보, 뭐 로비가 있는 걸 보면 작품에서는 좀 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조재현 씨의 딸 혜정양이 또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런 걸 보면서 좀 또 안타깝기도 해요. 그렇죠? 저는 사실 혜정양은 어쨌든 아빠를 부탁했기 때문에 화제가 된 건 맞지만 사실 데뷔는 이게 아니에요. 신의 퀴즈라고 이미 작년에 드라마 오디션을 본인이 받고 그때 당시만 해도 조재현 씨 딸인 걸 아무도 몰랐었어요. 근데 마치 작품 수가 하나도 없고 아빠를 부탁해를 하고 나서 바로 드라마 주연을 꿰찼다라는 것처럼 안 믿으니까 아니 그렇게 근데 그 이제 신의 퀴즈 나올 때부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드라마 주인공 꿰차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뭔가 일반적인 양성 기간이 짧다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 안에 오히려 그 작품 활동 많이 했다는 게 오히려 더 금수저 논란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것도 그동안 주연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전 작품들이 다 작은 역할이었었거든요. 그리고 혜정양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니저야? 조재현 씨 집사세요. 매니저야 그냥. 약간 옆에서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거를 봐왔던 입장으로는 좀 안타까운 면이 근데 있어요. 어쨌든 그녀가 유명하게 된 데는 아빠를 부탁해 출연해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연이 된 이게 거죠. 논란이 된 게 그 출연했던 네 자녀 중에 3명이 연예인 지망생이었다는 사실. 이건 분명한 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연예인이 아니었다면은 섭외가 안 들어왔을 거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근데 뭐 말씀 나온 것처럼 뭐 많은 독립 영화에서 주연을 했고 다작이 있어도 바로 주목받는 작품에 주목받는 배우와 한 카메라 안에서 연기를 펼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기회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어쨌든 물었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논란에 충분히 휩싸일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우리 솔직히 풍문주에 한 자리 빈다 하더라도 온 동네 매니저를 다 와가지고 PD한테 얘기할 텐데 그 유승호 옆자리라고 한다면 충분히 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저희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빠를 부탁해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은 또 이슈가 아무래도 집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봤는데 야 진짜 집이 좋으시더라고요. 물론 왕성한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뭐 집도 좋은데 제가 듣는 풍문으로도 뭐 이제 그 예를 들어 종로바닥에서 조재현 씨 집안을 안 밟고는 지나갈 수 없다. 그런 또 있고. 그 정도로 거짓말이고요. 그런 풍문은 들어봤어요. 풍문은 뭐 제가 종로에서 이제 이 조재현 씨 집안이 뭐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종로에 정치하는 분들한테 조재현 씨 길을 꾸준히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정치하려면 그 집안 인심을 좀 얻어야지 된다라는. 그럼 진짜 유지 많네요. 종로 쪽에. 그러니까 그게 꼭 그 돈 유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토박이로서 오래 살아오면서 가정 기반이 좀 좋은 집안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딸 때문에 금수저 논란이 났을 때 조재현 씨가 곤혹스러운 게 본인 스스로가 아버지한테 금수저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있었기 때문에 그 딸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3대가.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했고 해명을 적극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그 제가 알기로는 워낙에 그 지금 종로 2가 관철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관철동에 처음에 그 큰 빌딩 건물주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리고 형님이 MBC 카메라맨이셨는데 그 불의의 사고로 촬영 중에 돌아가셨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재현이 형한테 이제 그 포커싱이 좀 맞춰진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조재현 씨가 해화동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극장을 작년인가 신축을 하셨죠. 조재현 선배님 같은 경우는 대학로에서 저희가 연극할 때도 유명하셨어요. 그럼요. 워낙에 저분은 이제 집안이 좋아서 종로에 막 땅 부자에 있다. 빌딩 부자다 이래서 술값 막 이런 것도 잘 내주시고 후배들한테 되게 잘해주시고 막 이런 걸로 유명하셨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조재현 선배님을 저희가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연기력이 일단 정말 너무 탄탄하신 분이고 그럼요. 그리고 워낙 잘생기기도 했고 연기력도 뛰어나고 연기 잘하지. 실물이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건 조재현 씨의 아버님 되시는 분은 워낙에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렇죠. 뭐 조지현 씨 같은 경우에 집안이 좋다라는 것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이긴 한데 완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살았던 집안은 아니라고 하고요. 맞아요.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쌌던 그 동네가 뭐 동숭동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기서도 집을 못 구해서 판자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가 돈을 그렇게 갑자기 확 버셔서 땅 부자가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잘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증권가 찌라시나 이런 걸 보면요, 이제 빌딩을 기름으로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름으로 올렸다. 아니 석유도 안 나는 나라에서 무슨 기름을 주유소 그래서 사업을 하신 건가요? 이분이 이제 종로 쪽에 이제 석유 이런 것들 사업을 좀 많이 하거든요. 석유를 실제로 종로에서 많이 해요. 근데 석유를 하셨는데 하자마자 이때 당시에 전쟁이 났어요. 석유 국가들, 중동 국가 전쟁이 나서 국제 유가가 팍 올라가 버린 거죠. 와.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석유 사업을 하려면 석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석유의 그 단가가 팍 올라가게 되니까 이분이 소위 대박이 난 거죠. 찌라시가 아닌 게 그 석유를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부산에서 이제 그 아버님 조기호 씨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그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탄 대리점을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연탄 대리점. 일맥상통하네요. 네. 근데 그때 또 연탄 연료 파동이 사업이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때 연탄도 파동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폭등했고 그럼요. 그걸로 이제 이제 석유 이제 돈이 좀 생겼으니까 석유 사업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석유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얘기했던 석유 파동. 네. 아니 그 조재현 아버님이 이렇게 빌딩 부자시지만 조재현 씨도 만만치 않은 부자시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사시는 곳이 평창동이잖아요. 네. 평창동의 집이 근데 생각보다는 좀 적은 액수인 것 같긴 네, 한데 네, 뭐 10억 원 정도의 빌라죠, 빌라. 예,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매물로도 나오지 않는 귀한. 그냥 매물이 없어 가격이 책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재현 씨 하면은 그 대학로에 있는 건물, 그 큰 건물은 지나가다가 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지으셨는데 그게 아마 지금 현재 시세로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건물주예요? 네, 근데 제가 인터뷰했을 때 그러니까 좀 잘 지어진 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공연 위주의 이런 극장을 지으신 거죠. 조재현 씨, 대학로 빌딩 300억대 빌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숨은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오 뭔데요? 좀 이따 얘기할까요? 막 들리셨네. 그러려면 지금 왜 얘기를 해요? 네. 자, 얘기하겠습니다. 이 수현제 시어터라고요. 네, 네. 이 빌딩은 수현제 시어터인데 그 명칭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사실 조재현 씨는 바로 위 형이 수현 씨라고요. 네, 네. 그분이 있습니다. 아까 아시죠, 잘? 그래서 MBC 카메라맨. MBC 카메라 감독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 수현 씨랑도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동생이 연기자였기 때문에 동생 그렇죠. 얘기도 하고. 근데 불의의 사고로 당시에 사망을 해서 굉장히 불의의 사고가 어떤 사고를? 그때 드라마 촬영 중에 그죠, 제사공화국이라고요. 네네네. 이 드라마 촬영 중이었는데 촬영 중에 음주운전차가 와가지고 받은 거죠. 음주운전차가요? 그렇죠. 네네네. 들이닥쳐가지고 그래서 카메라 감독이 사망한 이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도 안 돼. 20년 전이지만 이 빌딩을 짓고 나서 조재현 씨가 형 이름을 따서 네.
수현재 씨어트 이렇게 지금 그다음 우회가 성에 대한 장난 그리움이라든가 애정이 아직도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건물을 짓고 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판자촌에 살았을 때 대학로에 그때 형이랑 그 대학로에 보면 되게 유명한 대학교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근처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놀이터에서 놀면서 그 근처에서 이제 형이랑 워낙 그런 엔터 쪽의 일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여기 어른들의 놀이터를 짓자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같은 꿈을 보고 바라봤었는데 형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죽고 나서도 그 꿈을 계속 이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로에다 지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조재현 씨 이외에도 또 금수저 부모로 불리는 네. 분이 있죠. 우리 견미리 씨. 이유비 씨 같은 경우에도 2011년 12월에 MBN에 이제 뱀파이어 아이돌로 데뷔해가지고 2015년 7월까지 7월에 이제 밤을 걷는 선비에서 주연 역할 할 때까지 3년 7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둘째 딸인 이다인 양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주인공이에요. 물론 그 언니의 후광을 약간 받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 작품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거기서 뭐 어떤 유명한 배우와 함께 연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 왜냐면 저도 어려운 한편으로는 이해 가는 게 뭐냐면 저도 정치권 데뷔할 때 보면은 저를 갑자기 이제 지금 대통령이 발탁해가지고 그렇죠. 본인 옆자리에 바로 앉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았어요. 뭐 숨겨놓은 아들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대중이 워낙 지금 이런 사회에서 그 불평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혹시 저 사람도 혹시 불합리한 어떤 혜택 받은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더라고요. 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유비 씨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는 금수 논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뭐 연기도 꽤 잘해요. 하고 또 얼굴도 비주얼도 예쁘고.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논란들이 수그러들은 한 사실 거죠. 이유비 맞아요.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송중기 씨랑 문채원 씨가 나왔던 KBS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라는 드라마에 여자 두 번째 비중이 있는 걸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현장에서는 엄청 엄격한 분위기라 그 너무 걱정한 나머지 견미리 씨가 오히려 현장에 왔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견미리 씨 뭐 재산도 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일단 견미리 씨 하면 연예인 주식 부자 중 한 명으로 늘 꼽히는 분이죠. 그렇죠. 일단 보타바이오라는 회사의 지분 4.3%를 취득하면서 여기에 그 보유 주식 가치는 31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딸 이유비 씨도 갖고 있대요. 이유비 씨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1억 9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가르쳐준 거겠죠, 이거는? 아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 준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지분을 4.3%를 취득을 네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금감원에서 5% 이상의 지분이 넘어가면은 의무 그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모 연예인님도 L 연예인 지금 탑 연예인입니다. 그분도 실수로 주식을 산 거예요. 주식을 5% 이상 산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불렀죠. 야, 일로 와서 너 지분 취득 공시해야지.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사귀던 연예인하고 지분을 반반 나눠서 공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견미리 씨 같은 경우 4.3% 있다라는 거는 이유비 씨랑 나눈 거는 의도적인 거죠.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의무 공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희진 씨 이거 숫자 더 해보니까 5% 안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옆에다가 친척들이 지분을 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안 이유비 씨 하려고. 말고도 다른 사람들은 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친척들. 네, 친척들 나눠서 5% 안 되게 따다닥 사놓는 거죠. 네. 그 주식뿐만이 아니라 견미 씨 하면 그 대저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둘째 따님이시죠. 이다인 씨가 SNS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네. 내 방 거실에 TV가 생겼다. 내 방 거실에? 내방 거실. 내 방의 거실? 내 방 안에 뭔가 거실이 있는 거죠. 거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다들 하나씩 있을 수 있다고요? 벽 하나에다가 저는 그냥 다 그냥 거실에 수영장. 네, TV로 해놓고 벽 하나를 그다음에 벽 하나가 TV라고요? 수영장 있고 딱 해서 제가 SNS 막 인스타 같은 데 있잖아요.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네. 정확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SNS 중독자. SNS 중독자입니다. 견미리 씨 집은 제가 가봤어요. 한번. 진짜요? 예, 이제 한창 그 태진아 씨가 견미리 씨를 곡을 줘서 가수를 데뷔시킬 그 무렵에 맞아요. 거기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었고 태진아 씨 요청으로 제가 한번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저택이에요. 그 굉장히 집이 큽니다 집이. 60억 주고 샀는데 지금 90억 정도로 올랐대요. 아, 집이 60억에서 90억 올라서 그쪽으로 시세 차익 올랐지. 30억 그것도 정도. 건물이 총 6층인데 하도 이게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적견실이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와대급인데. 제가 들어갈 때는 그 차고 쪽으로 들어갔는데 차고에서 일단 엄청난 광활한 그 공간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광활한 대지 위에 있는 뭔가 탄탄히 있는 느낌이. 근데 가끔 이제 견미리 선배님이 저희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저랑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따님 걱정들을 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뷔하기 전에 아 우리 애들 뭐 연기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이거 뭐 될까 몰라. 될까 몰라. 뭐 이렇게 엄마로서 뭐 혹시라도 뭐 석천 씨가 나중에라도 어디서 보면 열심히 해라고 응원만 한마디 해줘. 뭐 이 정도로만 견미리 씨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엄마의 마음이 그냥 딸이니까. 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유비 양이 이제 핸드폰만 안 잃어버리면 연기하는 건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발 핸드폰 같은 거, 소지품 같은 거 잘 챙겼으면 왜 이렇게 고무줄 매달아서 달고 다니고 네.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근데 왜 이렇게 연예인들 형님 가게가 상담 많이 해요? 이게 그러니까 견미리 밥 먹으면 상담해 주는 거야, 상담하면 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예리하다. 또 다른 금수저 또 계시잖아요. 또 가요계 또 대선배님이시고 예. 태진아 선배님도 네네. 진화기획도 하고 계시고 기획자도 하고 재산이 또 어마어마하고. 아들 이루 씨가 있고. 예. 그러게요. 태진아 씨가 이번에 또 뭐 건물을 사셔가지고 되게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셨어요. 근데 2013년 2월에 용산구 이태원동의 건물을 43억에 매입을 하셨는데 현재 1년 사이에 7억 원의 이제 시세 차익을 내셨다고.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물이죠. 지금 50억이라고. 그거 살려고 했었어요? 그거를 사실은 그 건물이 저희 이제 매형 회사 쪽에서 살려고 했었어요. 매형 회사가 이제 뭐 조금 회사를 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무슨 회사 건물이 필요해서 해서 계약을 다 저기 준비하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얼마에 팔 것인지 거래를 이제 치고 계약하기 날 약속한 날 12시에 만나서 약속합시다 해서 계약서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루만 갑자기 무슨 건물주가 일이 생겼다고 하루만 다음 날 보자고 그러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그날 태진아 선배님이 사가셨죠. 어머. 그래서 그러면 그 집주인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해놓고 1억인가를 더 주고 사셨다고 5천인가 1억인가를 더 주시고 사셨다고. 김일중 아나운서. 예? 아나운서 쪽에는 금수저 아나운서 분들 안 계세요? 집안의 금수. 아, 집안이 좋아서.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제 KBS의 윤인구 아나운서. 네. 맞아. 윤인구 아나운서의 그러니까 큰 할아버님이 윤무선 전 대통령. 대표적이죠, 그분이. 네, 그분 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냥 뭐 좋은 집안 글쎄. 근데 여자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는 좋은 곳에 결혼을 하는 경우는 있죠. 좋은 집에. 예. 아니 그럼 이 말을 하시는 김일중 아나운서는 금수저예요? 동수저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퇴직하셨는데 동사무소 동장님까지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도 않고. 은수저 정도는 되겠네. 그죠? 예? 은수저. 아, 은수저는 아니죠. 그리고 동장님이니까 동수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까지. 무슨 뭐 정확히 하시는 일이 뭐예요? SNS 중독자입니다. 예, 중독자입니다. 직업 SNS.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예, 지나가고 네. 그래요. 그런 거는 있지 않을까요? 또 스타 2세가 데뷔한다고 그렇게 네네. 하면은 또 기자님들한테 또 잘 좀 써줘.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몰라요? 누가 데뷔하면 그 사람 아들이 그 사람이 누구 아들인지? 알지.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전혀 있어요. 모르게 다들 데뷔하는 모른다고 분이 변명하길래 하정우 씨 같은 나중에. 경우에는 진짜 몰랐었으니까. 하정우 씨 몰랐어요 진짜? 하정우 씨는 몰랐어요. 조금 약간 황당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 중견 배우, 대배우 인터뷰를 갔었는데요.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기다렸었어요. 앞에 네. 뭐 촬영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그분이 딱 오셨는데 뭔가 인터뷰 시작 때부터 약간 좀 이렇게 까칠하신 면이 좀 세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인터뷰 잘 끝내고 이제 그냥 뒷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자식도 이번 뭐 연습생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럼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중에 한번 그 친구도 볼 수 있겠네요라고 툭 던졌죠. 그랬더니 그분 눈빛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네. 그러면서
그럼 우리 애가 이렇게 언제 데뷔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누구랑도 친하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평가를 받았고 이런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나중에 좀 잘 좀 써줘요. 마지막에 한마디는 내가 갑인 줄 알았는데 기자님이 갑이네. 그 연예계에서 보면은 네네. 사실 배우보다는 이제 가요계 쪽에 그 자녀를 둔 그러니까 부자지간 부녀지간 이런 가수들이 많아요. 사실 뭐 태진아 씨도 그렇고 뭐 서른도 씨도 그렇고 굉장히 많거든요. 뭐 소명 씨도 그렇고. 근데 이 가수들은 사실은 홍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배우들 같은 경우는 대놓고 부탁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견 배우죠. 아주 뭐 이름을 대면 다 굉장히 유명하신 그분하고 제가 저녁 자리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아쉬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자식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탁을 세게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최근 뭐 엊그저께만 해도 뭐 아는 가수분이 이제 딸이 데뷔를 한다. 조금 써달라. 뭐 이런 거를 만약에 저랑 좀 친분이 없으면은 저의 친한 기자들이 또 있잖아요. 기자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런 거 보면 그냥 저는 부모의 마음이겠거니 또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대체 로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술자리나 밥 먹는 자리에서 좀 이렇게 친분을 이용해서 뭐 좀 부탁한다, 잘 봐줘라, 프로필 줄 테니까 한번 봐봐라, 뭐 약간 이런 식이. 그것만 있나요? 아니면 또 요것도 조금 있나요? 근데 뭐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대놓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니 공영진 씨 여기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혹시 로비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랑? 저 얘기하죠. 아니,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봤어요. 예. 보기 힘든데 이거. 저도 제대로 못 발망은 되는 좀 왜냐면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굉장히 저는 이 예능 프로그램 아니면 개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봅니다. 모니터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는 잠을 줄여서 다 모니터해요. 아우 정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촬영 끝나고 들어가도 집에서 꼬박꼬박 영화 꼭 한 편씩 꼭 보고요. 그러니까 노력이 대단한 저는 거구나. 잠을 하루에 평균 4시간 정도밖에 안 자요. 워낙에. 진짜. 이 프로그램은 우리 홍진영이 원래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워낙에 홍진영 씨를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5만 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같아요. 그러니까 저나 이제 공영진 씨나 연예계에서 한 20년 넘게 했으면 주변에 지인들도 많고 친한 배우들도 많으니까 요즘 신인들 누가 뜨는지 주목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약간 어르신들은 잘 늦잖아요, 조금. 요즘엔 누가 젊은 아이들한테 인기 많아? 요즘 여기 젊은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 친구 괜찮은데 이렇게 저하고 별 관계도 없는데 추천해주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나중에 보면 그 친구가 하고 있어.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추천한 걸 몰라. 이제는 억울하죠. 생색을 좀 내야 되겠어. 생색 내요. 같이 살아 이래. 누구 있어요? 누구? 꽤 있어요. 형, 저도 좀 추천해줘요. 어디다 써니? 증권 감독이 추천해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 상대역 같은 이 상대 배역들에 대해서 감독님들이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배우랑 같이 했으면 좋겠냐. 좋으냐라고 그렇죠. 물어보면 그래서 데뷔시킨 경우도 있어요. 뭐 기사화도 되고 다 아시는데 이하나 씨 같은 경우는 네, 연애시대 할 때 제가 발탁해서 제가 추천해서 같이 데뷔를 시켰죠. 두 분 케미가 괜찮았는데 그때 좋았는데. 괜찮았죠. 예. 형님 그럼 저는 언제쯤 데뷔할 수 있을까요? 희진 씨요? 그러니까 당황하셔서 저기 이제 침착해.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기다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 게 스타 2세들이 그 캐스팅 논란도 있지만 일명에서 그 실제 로비가 진짜로 스타 2세들은 있을까? 혹은 뭐 끼워 팔기라든지 아니면 사실 좀 제작사가 요즘 소속사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통째로 그 제작사, 그 소속사에 있는 소속사. 신인 개그맨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한 주봉 가족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또 그것도 있잖아요. 스타 부모가 네. 이렇게 시나리오 들어올 때마다 내 자식이랑 같이 껴서 넣어줘라. 아. 이렇게 하는 만약에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럼 웃기겠네. 주연
아빠가 이제 출연 중인데 택배 기사가 와가지고 아들이 단역으로 출연했다고 택배요 근데 아빠 그러면서 이런 뭐 설정도 재밌겠네. 이게 실제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따님을 영화에 쓰려고 예, 자기가 이제 카메오로 출연을 하고 그 개런티를 안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캐스팅이 좀 물거품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따님이 또 다른 영화에 또 출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소속사 끼어 팔기가 아니라 그런 가족 간의 끼어 팔기는 사실 너무 좀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라서 좀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특히 영화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랑 캐스팅이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감독이라고 해도 투자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연애 부모가 뭐 우리 딸을 자식을 아들을 영화에 꼭 출연해줘라고 해서 그게 성사되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부모가 연예인이라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조명을 받는다는 이렇게 특혜도 있지만 제가 또 다른 특혜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근데 뭐냐면 매니저 특혜인데요. 그게 뭐죠? 선생님으로 불리는 이제 중견 배우들의 이제 자녀분들이 소위 말해서 매니저를 막 부리는 심지어는 밤중에 연락을 받고서 급하게 갔대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이거 CD 굽는 법을 몰라서 불렀다고. 해주세요네요. 해주세요. 네, 해줘야죠. 거의 뭐. 그렇게도 해주고 또 진짜 집사네. 별걸 다 시켜.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비단 뭐 중견 배우의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인성 교육을 잘못시킨 거죠. 가정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개인 매니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친구가 연예계에도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했습니다. 저는 또 스타 가족 혜택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남자 배우가 이제 매거진이랑 같이 해외 화보를 간 거예요. 그 조건이 나의 가족들과 함께 가겠다. 근데 현장에 이제 외국에 내린 거예요. 근데 호텔까지 가는 차를 렌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을 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을 무시한 거다. 라고 해서 다시 서울로 컴백했다는 거예요. 어머 정말? 진짜? LC죠. 서울로 돌아오기가 더 힘들겠다. LC 맞아요? 건데. 아니 LC 아니에요. 협찬에 관한 것도 있어요. 사실 이제 어디 방송에 출연했을 때 협찬이 들어오면 방송 시작 전부터 나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원한다. 이렇게. 그래서 리스트를 다 적어가지고 제작진에 전달해주는. 아니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협찬해주는 쪽에서도 이걸로 광고 효과가 나고 그러면 해주는 거지 찍어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강탈이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물론 여기 우리 공연지 씨도 있고 홍진영 씨도 있지만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공주 아니면 왕자란 말이에요. 연예인들은 다 인기가 조금 있더라도 그렇고 많이 있으면 더 그렇고. 더 심한 거는 뭐 자기 아들, 딸 뭐 돌잔치 같은 것도 협찬을 하게 해달라. 이런 매니저한테 세게 요구하면 매니저가 쫓아다녀야 돼요. 강탈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정치인들도 출판 기념을 해가지고 청첩장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요즘은 다 기자들이 잡아요. 아니 그 솔직히 말하면 그 정치인들이 관리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출판 기념 오세요 그러면은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런 건 강탈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되게 유명한 협찬 에피소드가 있어요. 부부가 둘 다 셀럽인 거예요. 근데 그 남자분이 미용실에 가서 이제 본인 잘 모르니까 돈을 내고 헤어를 하고 온 거예요. 그것을 안 와이프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알고 나서 가가지고 남편이 낸 돈 달라고. 이런 되게 에피소드가 너무한다, 그건. 맞아요. 아 진짜? 근데 그러면 저 같은 머리도 원상 복구 해줄 것 같은데. 일로 오세요. 다시 야 앉아.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 제작진들의 고충이 심하더라고요. 그럼요. 예전에 스타들 집 공개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럼 반드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준대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침 방송은 여행 협찬. 네, 진짜? 여행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러면 나중에 살다 보면 어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부실해진다든지 화자가 물이 생길 수 샌다든지 있죠. 물이 안 나와. 이러면 제작진들한테 전화를 한다. AS. 네. 맞아. 아니 근데 연예인 중에 전 그거는 부럽던데요. 그 DC 카드 있잖아요. DC 카드. 그 특정 방송사에 나가면은 옛날에는 뭐 고정 한두 개 하면은 준다 그랬는데 요즘 MC 한두 개 해야 준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나 옛날에 있었어. 뭐 할인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카드를 받았어요. 제가 무슨 MC를 그 프로 그쪽에 있는 MC를 해서 그 제 동료 동생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땐 좀 후하게 주셨나 봐요. 그래서 홍보할 근데 때. 그땐 제가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다 그 친구들이 형 잠깐 내가 계산할게 그래서 딱 꺼내는데 50% 디스카운트가 되고 막 영화 할 때도 형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갔더니 뭐 공짜로 이렇게 티켓이 2장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말고 거기에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저도 비중이 되게 이제 높아졌대요. 되게 높아졌어요. 요즘에 MC 2개 해주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채널에 MC를 맡아서 제가 제일 먼저 건 조건이 담당 PD한테 나 출연료금하고 흥정 안 할 테니까 나 그 카드 나 줘라. 약간 신분증 같이.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갖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하고 영화관을 가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유효기간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뭔가가 좀 강화됐어요. 그 조건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담당 PD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안 돼? 뭐야? 그랬더니 오빠가 이 채널 조금 안 해가지고 힘들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망신 나간 적도 있어요. 어머머머.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이 이렇게 얽히니까 더 복잡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이 가족이랑은 돈이나 뭐 이런 어떤 이익권으로 얽히면 안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네. 자, 금수저 스타들의 다양한 가족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요즘은 수저 계급론에 이어서 또 자식 계급론이라는 말까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금자식의 계급론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자수성가를 해서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금자식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 명문대를 입학을 하거나 대기업에 입사한 자식을 은자식이라고 하고 네. 그러면 뭐 흑자식은 사고만 치는 말썽쟁이들 흑자식이라고 아니죠. 아니죠. 자식이. 자식은 뭡니까? 제발. 그런 건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자, 이번 풍문은 금자식 장윤정 엄마를 용서했다? 아빠! 솔직히 저는요. 저보고 돈을 딱 주고 누군가가 너 돈 써봐 그러면 잘 못 쓸 것 같아요. 10억 돈을 탕진했다. 빚만 있었다. 옳지 않아요.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최악이야 최악. 너 닮은 딸을 낳아봐라 라는 원망 담긴 편지까지 쓰셨었잖아요. 한편 장 씨의 어머니는 딸의 소속사를 상대로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 7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화목해 한 모습으로 끝나지를 못했어요. 전 최선을 다했고 이해해요. 정말 장윤정 씨는 가리고 싶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장윤정 씨를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돌연 응급실에 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건 맞나요? 모든 언론사의 인터뷰를 거절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나와 주셨고 다 내 잘못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걸까요? 돈에 환장한요. 자식의 등에다 빨대를 꽂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장윤정 씨에 관한 소식을 아시는 분들은 자 풍문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우리 강희롱 기자님. 단독. 단독입니까? 특종입니까? 아니에요. 단독 단독이 용서를 아니고 용서하진 않았고요. 네. 사실 이제 아니 지금 돌리세요? 원샷 욕심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다시. 뭘 다시야? 아니 정말 귀여운 너무 오래 분이 하니까. 있으세요. 네. 장윤정 씨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답니다. 아니 강희롱 기자님이 아까부터 계속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뭐 워낙 장윤정 씨 사실은, 네. 엄마 얘기는 엄마 얘기니까. 이번 처음이 아니고 이번에 맞아요. 다시 재연된 건데 네네. 복잡해요 집안 싸움을 이제 워낙 장윤정 씨 유명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알게 됐고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관심이 끌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엄마가 최근에 느닷없이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바람에 이게 장윤정 씨가 이런 가족사가 처음에 얘기가 됐던 게 몇 년 전에 이제 장윤정 씨가 원톱 게스트로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녹화 때 했던 얘기 중에 어머니와 남동생 때문에 10억, 그동안 벌어왔던 10억을 뭐 탕진했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셨다는 게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먼저 이제 찌라시 형태식으로 뭔가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폭로전 같은 약간 그런 게 벌어진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또다시 최근에 이제 어머님께서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면서 뭐 딸 얘기를 또 하시고 막 이러니까 보니까 다시 최근에 이슈가 된 그런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메일도 보내시고 본인의 의견을 좀 이렇게 피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장윤정 씨는 어떤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의 장윤정 씨 소속사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어머님이 더 이상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시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해결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근데 요즘 어머니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이쯤 되면 우리 윤정이가 뭐 시상식도 불려다니고 하는데 올해 나 때문에 못 불려다니는 거 아니냐 해서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게 다시 일을 키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미안한 일을 만든 거죠, 이게 사실은.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약간 비꼬 왔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장윤정 씨를 약간 디스하는 내용이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3년 결혼하고 나서 딸이랑 연락을 하고 싶어서 3년 동안 했는데 딸이 연락을 거부를 했고 그리고 딸을 집에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오히려 뭐 경찰을 불러서 자기가 이제 쫓겨났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아들이랑 이제 엄마와는 관계가 좋은데 아들 회사에다가 그동안 이제 장윤정 씨가 벌었는데 탕진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돈을 돌려달라는 의미로 아들 그 급여 압류하는 그런 서류를 보냈다라고 해서 뭐 그런 모든 내용을 담은 메일을 이제 언론사에 보내신 거죠. 아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아유 엄마 때문에 안 되는구나 미안하다 아니, 그런 이렇게 내용도 있었어요. 원래 1차 메일이 기자들한테 윤정에 대한 사랑을 당부한다라는 메일이었는데 그 메일에 대한 소속사의 반응이 알겠다, 진심으로 잘 알겠으나 모녀의 이야기는 외부로 말하는 건 좀 그렇고 모녀끼리 해결하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3년 동안 보지도 못했고 연락도 없었고 하는데 무슨 둘이 해결하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2차로 1차 메일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 메일을 보내고 뭐 이렇게 알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연예인에게는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연예인의 이미지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장윤정 씨는 사실 그 전에는 효녀 가수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효 콘서트, 뭐 디너 어머님들을 모시고 하는 디너 파티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잘 됐었는데 사실 아이 효녀 가수는 현숙이죠. 훌라 춤을 추는 아니 근데 그게 어쨌든 그런 행사들이 다 준영 씨한테 간다고. 최대 수혜자는 잠깐만. 잘해. 이거 홍보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장윤정 사태 최대 수혜자. 네? 아니 진짜로 소속사하고 계약이 얼마 남았죠? 네. 이런 질문을 진짜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렇지만 아예 그런 게 없진 않겠죠. 역량이 좀 네. 있긴 하겠다. 근데 저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대학교 축제도 시즌 되면 얼마나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약간 폭이 저는 넓은데 거기서 좀 더 이렇게 뭐 가산점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홍준영 씨, 그러니까 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아나운서랑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윤정 씨가 도경환 아나운서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물론 유부남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나도 총각이었다면 그러니까 모든 남자 아나운서들이 그때 당시에 그럼 나도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약간 왜냐면 먼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장윤정 씨 예. 별명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럼 풀이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런 거죠. 도경환 아나운서도 그랬대. 절대 나오지 말고 쭉 다녀. 그러니까.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예, 아나운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배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냥 모르는 사람 만나요. 예.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번 그 장윤정 씨 엄마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를 봤는데 지금까지 사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번 메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손자를 한번 보고 싶다. 죽기 전에 천도제로 올려줬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른 얘기는 다 그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 천도제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하는 건데 이걸 지낸다는 거는 오히려
오죽했으면 안 싸우자 아니에요? 보셨겠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천도제가 또 살아있는 사람을 뭐 대상으로 하는 제사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 방송에서 보니까. 친손자도 외손자 말고 친손자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아비적으로 그러니까 아들, 딸, 손자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좀 알려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좀 많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가족들이 이 수입 관리를 못해서 이제 가족끼리 좀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안정환 씨도 좀 그런 케이스였죠. 안정환 씨가 왜요? 안정환 어머니요? 씨 한참 결혼하기 전에 있어 불거졌던 얘기였었는데 안정환 씨가 결혼할 때 당시에 그 어머님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와 안정환 씨와의 그런 좀 돈에 얽힌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었죠 사실은. 그 안정환 씨 어머니가 당시에 사기죄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시형을 살았어요. 구속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돈도 꽤 많아요. 수억 원을 사채를 빌려 쓰는 바람에 안정환 씨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진 그런 상황이었죠. 저희가 마음고생을 많이 그때 했죠. 어머니 출소하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불교에 귀의하겠다 이래서 맞아요. 그랬어요. 스님 되시겠다 하셨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된지는 사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워서 내려오셨겠죠. 어쨌든 안정환 씨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조용한 걸 보면 원만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러신가요? 것 한자면 같아요. 저보다 더 추워요? 그럼요. 여기 이거 없으면 얼마나 여기 눈물 다 올라가요. 그래요. 금자식 스타와 부모의 갈등도 많지만 우리 또 안타깝지만 김구라 씨는 아내와의 어떤 그 갈등으로 최근에 이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김구라 씨 아내가 친인척의 빚 보증을 좀 잘못 쓰셔가지고 빚이 이제 좀 불고 불어서 한 17억, 18억 정도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죠. 정말 보증은 쓰면 안 되는 보증을 쓰지 저도 돈도 그것 빌려주면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도 빌려주면 맞아요. 안 돼요. 받은 게 만약에 50건을 내가 빌려줬으면 한 건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한 건을 저한테 준 사람을 지금도 나의 100% 삼아요. 뭐든 도와주겠다. 그게 누구세요 혹시?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래서 제가 베푼데 가수 왁스 씨가 갑자기 해외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한 돈 1,000만 원이 급하게 어딜 뭐 이렇게 결제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냥 오빠 그냥 해주면 한 일주일 후에 내가 돌아가니까 그거 해줄게.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해줬는데 정확히 일주일 후에 왁스 씨가 딱 통장에 다시 보내줬는데 제가 이걸 처음 겪은 거예요. 당황했어요. 당황한 거예요, 제가. 뽕이 들어간 것 같아. 네, 이거 꿈도 생긴 것 같아가지고 야 우리 방콕 여행 가자. 그래서 방콕 여행 갔어요. 제가 다 해가지고 어차피 내가 이거 버린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 회수율이 진짜 낮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 제 마누라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거 오히려 저는 사업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서로 야 애들 월급 전에 돈 좀 빌려줘 하면은 빌려주면서 제일 아쉬운 게 사람 관계 끊길까 봐. 그냥 가진 셈 해라. 그걸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해서 보통 하는 편인데 아쉬워요. 되게. 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장윤정 씨를 우리가 좀 더 아끼고 사랑한다면 좀 더 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또 활동 열심히 하고 건강한 가정을 잘 꾸리게끔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제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응원하시죠. 그러게요. 자, 네. 화이팅! 파이팅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효녀 가수는 현숙으로. 홍진영 있잖아요. 홍진영 있잖아요. 홍진영. 아니에요 현숙으로. 네, 알겠습니다. 블라춤을. 그래요. 그렇습니다. 가족과 갈등을 겪는 스타도 있지만 또 금이 환영하고 금자식이 돼서 부모님께 또 효도하는 통 큰 효도하는 스타일도 많잖아요. 많잖아요. 최근에 원빈 씨가 고향에서 결혼했잖아요. 메밀밭에서. 정선에서 했죠. 예, 정선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 원빈 씨도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고 강원도 산골에서 뱀을 잡아서 팔아서 뭐 용돈 쓰고 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땅꾼이었다고요? 아니 땅꾼이라는 얘기가 우리 비니가 땅꾼이라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방산에서 일하셨고 뭐 어렵겠죠. 넉넉하지는 않게 살았겠죠. 그래서 이제 원빈 씨가 탑스타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고향에 정선에 아주 멋진 집을 사진도 봤어요. 이건 뭐 굉장히 많이 유명한 그런 거죠. 뭐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가수 윤종신 씨가 어렸을 때 좀 되게 힘들게 사셨대요. 아버지께서 사회복지 쪽을 하셨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 뭐 월급을 뭐 한 번도 생활비를 갖고 오신 적이 없다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많이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윤종신 씨가 나중에 장성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모은 다음에
부모님께 해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드렸냐면 아버지의 가장 큰 꿈인 사회복지 기관을 건물 하나 만들어준다고. 공신이 쉽지 않은 그래서 거죠. 지금도 기부나 이런 거 한다고 앞장서가지고 이름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있구나. 뭐 사람들 많이 모으더라고 항상 보면. 그 스포츠 선수 중에서는 박지성 선수가 네. 기억에 남는데 워낙 박지성 씨도 집안이 그렇게 풍요로운 집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축구를 잘했고 이렇게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국내외를 활동할 때 아버지가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셨고 항상 아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박지성 씨가 큰 돈을 벌고 나서 아버지에게 되게 고급 주택을 선물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지금은 용인의 뭐 비버리 힐즈라고 부를 정도로 되게 좋은 고급 주택 단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박진혜 씨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부터 연기 생활을 했는데 10년 동안 번 돈으로 부모님 곱창집을 차려줬다고 해요. 또 부모님이 뭐 일주일 동안 가게를 비울 때는 본인이 직접 곱창집에서 서빙도 하고. 오, 정말요? 소녀라고 합니다. 예뻐요. 네. 그래서 우리 금자식이 된 스타들이 부모님들께 해드린 선물 저희 풍문쇼에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장 만나. 부모님께 효도한 금자식 스타를 찾으러 강원도까지 내려갔어요. 대체 어떤 스타인가요? 이사 나왔는데. 이거 검은색? 이거 검은색 지붕? 어머, 여기서 살던 스타라고요? 여기가 강원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톱스타가 살던 시골집이래요. 이 방이 한 칸인데 문이 두 개고. 네. 또 여기 이것도 방 한 칸인데 문 하나고 이래요. 도대체 누구죠? 힌트 좀 주시면 안 돼요? 이 과거 번역본 이름은 그 방석이래 방석이. 아니 이름이 방석이라고요? 내가 지금 그래 그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원빈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원빈이지. 어머, 원빈 씨였군요. 원빈 씨 결혼한 그 영화 같은 장소가 바로 이 고향 동네였군요. 어머, 결혼식장 표지판까지 생겼네요. 조용한 시골 밀밭이었던 곳이 포토존도 생기고 관광 명소가 됐네요. 아니 근데 원빈 이나영 씨가 결혼식 날 대기실로 썼던 장소 있잖아요. 그 민박집도 가봤다고요, 제작진? 밀밭에서 가깝다면서요. 조용한 산속 작은 민박집이네요. 친절한 사장님을 따라서 원빈 이나영 씨가 대기실로 썼던 방에 가봤어요. 이거는 신부가 있고 교회는 그 남자들 그 화장하고 그. 그럼 금자식 원빈 씨 부모님께는 어떤 선물을 한 거예요? 선물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냥 원빈이가 지었으니까 원빈이 집이 맞지.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이 집. 원빈 씨가 부모님에게 선물한 집이래요. 한국 건축 문화 대상을 받으면서 정선의 명소로 떠올랐다네요. 그런데 원빈 씨 부모님 여기 정말 살고 계신 건가요? 잠깐, 원빈 씨 아버지? 부모님이 진짜 살고 계셨네요. 멋진 아들 둬서 좋으시겠어요. 건강하세요. 풍문쇼 제작진 또 다른 금자식 스타를 찾아서 나섰다면서요? 이번엔 레스토랑이네요. 근데 가게 이름이 유명한 노래 제목과 같다고요? 어떤 금자식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머, 아이유 씨 아니에요. 벽에도 아이유의 사진이 걸려있네요. 아이유 씨랑 관련된 데가 맞아요? 네, 맞아요. 아이유 씨가 운영하는 거? 아이유 씨 부모님 네. 자주 오세요? 지금은 조금 이제 여론전 잠잠해서는 가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갑자기 올 때도 있어요. 예쁜 가게로 부모님께 효도한 스타는 바로 국민 여동생 아이유였군요. 동료들과도 자주 찾는데요.
가게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아이유. 물심양면으로 효도하는 금자식 인증. 야무진 요리 솜씨로 화제가 된 박신혜 씨도 부모님께 통큰 선물을 했다고요. 박신혜 씨가 자주 발견된다는 제보를 받고 한 식당을 찾아가 봤어요. 어머, 박신혜 씨. 가게 곳곳에 박신혜 씨 사진들이 가득하네요. 여기가 박신혜 씨가 부모님께 선물했다는 바로 그 식당이 맞는 걸까요? 신혜 씨는 안 오시나 봐요? 와요. 저번 주 계속 왔어요. 여기 오면은 신혜 씨가 깔라. 그때는 하는데 지금은 그냥 하는 일이 바쁘니까 와서 본인은 먹는 거 알고. 풍문쇼가 제대로 찾아왔네요. 박신혜 씨가 부모님께 선물한 식당 인증. 우리 패널분들 중에서 부모님께 뭐 나 이거 해줘봤다, 해드려봤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일중 씨 뭐 해드렸어요? 왜 자꾸 먼 산만 보세요? 이렇게 TV 나오잖아요. TV 나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TV는 나오는데 주변에서는 맨날 아니 자식 저기 아들 어디 나오는데 돈만 쓰신대요. 맞아요. 제가 용돈 좀 많이 보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좀 앞가림을 해야 돼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아니 근데 예. 어찌됐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윤택하게 해드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지만 여기 나와 계신 우리 기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패널분들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는 다 정말 효도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다 입신을 하셨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어떡합니까? 경매만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로써 또 이렇게 우리 풍문이 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떠드는 궁금한 풍문을 해결해 드립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자, 다음 시간에 흥미롭고 강한 풍문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